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1월 2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앞에 보이는 채널 운영 목적과 주의사항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고요. 그 다음에 시황 차트, 이제 뭐 큰 변동사항은 없어서 짧게 위치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들, 링크, 테조스, 아톰, 티에리온 위치만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Q&A 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 차트를 볼 때는 차트 의견을 그 해외 유튜버 의견 주신 분이 계셔서 그거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부터 볼게요. 현재 7,136달러로 뭐 어제와 크게 다른 위치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원화 차트에서 물론 이제 이 비트 스탬프 차트랑 그 원화 차트랑 차트 모양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우선 이 현재 그림 모습이 이 비트 스탬프 차트에서 이때와 같은 형태로 지금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27일 고점 찍었던 그 부분부터 크게 하락세 경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지금 이제 이게 돌파되고 눌러준 거죠. 그래서 원화 차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돌파되고 눌러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되고, 잠깐 일봉으로 볼게요. 이렇게 돌파되고 눌러주는 이 하락세기의 하단부까지 살짝 이제 이탈하면서 이제 눌러줬는데, 눌러준 상태에서 지금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동일하게 진행이 됐죠. 이 하락세기 안에서 돌파시켜주고 눌러주고요. 하락세기 아래까지 살짝 이제 이탈하는 모습으로 눌러주고 횡보하다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모양은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모양은 다르지만 동일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때는 그냥 옆으로 눕다가 올라간 거고, 지금은 옆으로 눕는 중에 역회된 숄더 모습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그럼 이제 기간이 어제 이제 기간을 계산해 봤죠. 그래서 이렇게 기간 체크를 했을 때 한 13봉 정도 됐습니다. 13봉. 그래서 이 다시 머리를 제외하고 13봉을 체크를 해보면 날짜가 11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7일이니까 뭐 28일에서 29일 이 정도에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지금 이제 이 역회된 숄더 모습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마지막 이제 다시 오른쪽 팔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때 이제 왼쪽 팔 만들 때 아래 꼬리 길게 달렸던 것처럼 한번 이렇게 흔드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하락 각도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하락 각도를 꺾어줬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이 거꾸로 뒤집어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상승할 때 이렇게 마지막 2017년도 불장 때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패턴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급등할 때 이제 3번 각도를 꺾어서 많이 진행이 되는데, 하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두 번 꺾었다라고 하면 이렇게요. 이렇게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꺾었던 이거는 이제 돌파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마지막으로 꺾은 건 돌파가 됐죠. 돌파가 됐고, 지금 이 두 번째 각도를 돌파하기 전에 이 저항 맞으면서 이렇게 한번 흔드는, 오히려 저항 맞고 한번 떨어질 것처럼 액션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역으로 돌려 세워서 올라가는, 돌파시키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28일, 뭐 29일 이때쯤에 이제 비트코인이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그 전에 이제 리플이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거를 리플 차트 이따가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또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비트코인 차트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원화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원화 차트 보시면 지금 이제 원화 차트 일목을 제가 열어놨는데, 지금 이제 일목에서 음운하고 양운 교차되는 이 일봉에서 교차되는 지점도 11월 29일입니다. 29일이고 이제 구름대가 얇아지면서 양운으로 교차가 되기 때문에 이 29일, 28일, 29일 이때쯤에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돌아 나가는, 아까처럼 그 달러 차트에서 이와 같이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조지표 보면 스토캐스틱 MACD, 지금 이제 MACD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양전환 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캐스틱도 돌아나가는 이런 모습이고, 주봉에서 봐도 지금 보시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 이렇게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양운 지지받고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 지금 후행스팬이 지금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봉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이 봉 안쪽 들어온 상태에서 따라서 이제 올라가 주면서, 봉 따라서 이제 올라가 주면서, 원화로 한 1200만원 저항 맞고, 여기서 이 양운에서 지지받으면서 저점 높이면서 넘어가 주는 그런 형태로 된다라고 하면, 지금 스토캐스틱 여기서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약간 짝꿍댕이 형태로 여기서 저점 높여서 돌아나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주봉에서요. MACD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이 저점이 높여져 있습니다. 살짝이지만 저점이 높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시 MACD 같은 경우도 양전환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봤을 때 큰 그림에서 이제 보면, 지난번에 박빌부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A파, B파, C파 눌러주고, 이 C파 눌러주는 게 보면 이제 A파, B파, C파가 되겠죠. 그래서 C파가 이 A파보다 좀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보조지표도, MACD도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그러면 시총 차트 위치만 체크를 해볼게요. 시총 차트 뭐 비트코인과 거의 모습이 비슷한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추세선 깨고 내려오고, 첫 번째 추세선이요. 그리고 두 번째 추세선에서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역회전 숄더 만들어주면서 반등이 나왔다. 지금 이제 1900억 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움직이면서 이제 같이 움직여 줄 거라고 봐요. 다음으로 이제 알트 시총 보겠습니다. 알트 시총은 이제 613억 달러인데, 비트코인이라든가 지금 이제 시총 차트보다는 좀 더 좋은 모습이죠. 하락세 기형에서 돌파시켜주고, 일봉 차트입니다. 하락세기 돌파시켜주고 깊게 눌러줬는데, 이 눌러준 모습은 뭐 동일하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하락세기 하단부까지 눌러준 거고요. 지금 이제 알트 시총은 이 상단 추세에서 아래 꼬리 달고 이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나머지 봉 모양은 4시간 봉 보시면 봉 모양은 나머지도 이 알트 시총도 이렇게 역회된 숄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도미너스 차트 볼게요. 도미너스가 지금 약간 지수가 이상한데, 일단 차트는 68.5에 있습니다. 68.47에 있는데, 지금 지수는 67.8로 내려와 있는 걸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차트가 지금 뭐 전체적인 알트코인도 움직임 봤을 때 67.8까지 내려오진 않았을 것 같고, 그냥 68.24 차트 모습이 저는 이제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게 왜 왜곡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박스 형태에 아직 갇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일봉 차트 보시면 지금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0일, 50일에서 50일까지 올라왔다가 50일 저항 맞고 돌파 못하고, 지금 50일과 20일 이평선 사이에 이제 껴있는 모습입니다. 모습이고, 120일선은 아직 꺾이지 않았는데, 어제 이제 100일 이평선 봤을 때 100일 이평선은 우하향으로 이제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이제 알트 도미넌스 차트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알트 도미넌스 차트가 지금 박스 저항을 받고 쉬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 뒤집어서 본다라고 하면 박스 저항 안에서 쉬면서 돌파돼서 급등 나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도미넌스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급락 나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리플 차트는 이따가 해외 유튜버 의견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고, 지금 그러면 일단 알트코인들 먼저 위치를 체크를 해볼게요. 링크 보시면 지금 이제 20일, 50일 이격 벌린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알트 조정 받으면서 50일 이평선까지 눌러줬습니다. 한번 눌러줬다 반등 다시 나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재차 눌러줬는데, 50일 이평선에서는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번에 이렇게 장기 이평선들 정별 만든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20과 51 이평선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 나가서 아직까지 이제 이평선들이 완전히 펼쳐진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링크 차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52평선까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장기평선 다 돌파된 상태예요. 링크 같은 경우. 테조스도 보시면 장기평선 지금 돌파, 202평선 돌파시키고, 지금 이제 22평선, 52평선이 202평선 골든크로스 지금 나기 직전에 한번 눌러주는, 그래서 22평선과 52평선 이격을 약간 좁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일단 장기평선이 52평선이 201평선 지금 골든크로스 만드는 그런 과정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아톰 코스모스 보시면, 코스모스도
200일 이평선을 돌파시켰습니다. 돌파시키고 지난 그 고점에서 지금 저항받고 있는데, 지금 이 49,400사토시를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다음 목표치는 지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69,000사토시, 69,000사토시가 이제 다음 저항 라인, 여기 이렇게 지지받고 저항 역할을 했던 이 69,000사토시를 저항 목표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스모스 설명드렸고, 티에리온도 보시면 이제 아까 뭐였죠? 링크 차트랑 이제 비슷한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 21일과 50일 이격이 이제 벌어진 상태에서 장기평선 골든크로스 다 만들어주고 정비를 만들어준 이후에 이격 좁히고 눌러주고 다시 한번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눌러줬는데, 이 52평선 올라오는 각도가 지금 이제 링크 차트보다 TLE온이 좀 더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TLE온이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고, 링크는 보시면 이제 52평선 각도가 TLE온보다 좀 낮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여기서 지지받았기 때문에 TLE온과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알트코인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알트코인들 지금 설명드린 알트코인들 보면 다 이제 중형 알트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총이 10위권 안에 들어가진 않지만 10위에서 20위 사이에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이고, 지금 이제 설명드린 알트코인들 순위가요. 테조스 15위, 체인링크 16위, 코스모스 17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5, 16, 17위 이런 애들은 이미 이제 차트가 BTC 마켓에서 장기평선 돌파시키고 장기평선 다 정비를 만들고 22평선, 52평선 이격이 벌어졌던 애들은 이격 좁혀주고 한번 쉬었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재차 상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알트 시총이 이제 전체 시총보다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 이제 이런 중형 알트코인들이 선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알트 시총이 전체 시총보다는 좋은 모습이고요. 다만 우리가 느끼기에 이 시장이 아직까지 안 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 이제 시총 2위부터 이 10위 안에 있는 이런 코인들, 뭐 에이다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요, 뭐 12위 이 정도까지 되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좀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코인들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별 재미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느껴지는데, 결국 이제 저는 이 중형 알트코인들 움직이는 것과 같이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쫓아다니는 매매 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 짜놨다라고 하면 그 포트폴리오 짜놓은 거에서 내가 이제 갖고 있는 그 코인들이, 해당 코인들 내가 검토를 해서 이 코인들은 괜찮다라고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 넣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코인들이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차례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목표치까지 왔다라고 하면 그때 매도를 해서, 만약에 아직 안 올라간 알트코인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뭐 다른 알트코인으로 매수해도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비트코인으로 또는 현금화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알트코인까지 드렸고, 그러면 김유진님이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미국 유튜버가 올린 XRP 예상입니다. 영어권에서 핫하길래 공유해 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일단 이 영상을 저도 이제 봤는데, 리플 차트 예상하는 거는 나머지 그림은 이제 비슷한데,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과 약간 다른 점, 그리고 예전에 이상민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상민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그 부분하고 지금 이 DIY 인베스팅, 이분이 이제 보고 있는 그 관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DIY 인베스팅, 이분 이제 외모가 지난번에 이제 알렉스 콥이라고 소개시켜 주신 그 리플 유튜버분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분하고 이제 비슷하니까 아마 이제 다른 분들도 알렉스 콥 2.0이냐 뭐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분 의견은 뭐냐면, 이분 이제 리플 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보니까 제가 이 초반에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11월 20일에 올린 영상입니다. 20일에 올린 영상이고, 11월 20일에 비트코인이 제가 이제 이때 역회된 숄더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모습이 결국에 뭐 리플이든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이 대칭된 형태는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분이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오히려 이 저점 깨고 이탈해서 6,900달러까지 내려오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모습이 이제 이분이 예상했던 그 모습과 좀 비슷한 형태로 진행돼서 아마 더 관심을 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올린 그럼 이제 리플 예상을 잠깐 보면, 지금 이제 리플도 이렇게, 지난 저점, 0.24달러인가요? 이 0.24달러에서 반등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재차 하락해서 이 0.2달러, 2달러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 0.2달러에서 상승해주면서 이 추세 라인, 보시면 이 추세 라인 노란색으로 지난 이제 이때 고점 한 600원 정도 고점하고 이 추세선 연결한 이 라인을 돌파하고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 한 0.5달러까지 올라와 주고 눌러주고 다시 상승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이제 이분은 이제 보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이 과정은 이미 저는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봅니다. 이 과정이 이제 완성됐다라고 보는데, 이제 기간은 이분은 이제 2020년 1월 달이 돼서 이 추세선을 돌파해서 넘어가는 이 그림으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물론 이제 기간까지 다 이렇게 예상한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은 그냥 대략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고,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그린 걸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기간은 예 빼고 본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이제 XRP 차트를 잠깐 볼게요. 지금 이제 XRP 차트를 보면, 제가 이제 이미 저분이 이제 올린 영상대로 완성이 됐다라고 보는 게, 지금 리플 차트가 그 원화 차트를 봐도 그렇고요. 달러 차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지난 저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왔고, 지난 저점 깨고 내려온 다음에 반등이 지금 나왔는데, 지난 저점 깨지기 전에 그 지난 저점 라인에서 반등이 세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박빌브님이 의견 주셨던 것도 뭐였냐면, 아까 이분이 이제 의견 줬던 거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지난 저점에서 반등이 한번 나오고 눌러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급등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이제 이 부분은 큰 반등이 없이 하루 이렇게 양봉 잠깐 만들어주고 바로 이제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상하는 그런 반등은 없었지만, 어찌됐든 어떻게 보면 시간이 급해서 그 반등 없이 그냥 쭉 흘러내린 걸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원화 차트를 봐도 이제 마찬가지고, 아까 이제 그 추세선을 좀 보수적으로 제가 윗꼬리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면 현재 위치에서요. 현재 위치에서 이 저항 라인 돌파되는, 지금 이분이 예상했을 때 이 노란색 추세선 돌파시키고 눌러주는, 그럼 이제 이 돌파되는 이 가격이 얼마냐, 이 부분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분은 좀 더 이제 이 돌파가 되는 이 가격을 이렇게 좀 더 각도를 가파르게 해서 이렇게 잡았고, 0. 그럼 이제 뭐 한 2달러만 돌파가 돼도 돌파되는 형태로 이제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진 않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급등해서 0.5달러까지 올라오는, 지난번 고점 한 600원까지는 중간에 조정 없이 이 가격대에서 조정 없이 그냥 바로 넘어가는 형태로 이제 예상을 했고, 지금 자리에서 지금 제가 보는, 보수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 저항 라인에서 한번 저항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 자리가 어디냐면 이 0.3달러예요. 이 장기 이평선 200이평선과 362평선이 지나가는 이 0.3달러에서 저항을 맞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 라인 돌파해서 바로 안착해주면 그때는 상승 조건이 완성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돌파해서 안착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한 번에 아까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여기가 돌파되면 그때는 한 번에 600원 정도, 그러니까 0.5달러 이상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테조스 차트처럼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이분 의견을 쭉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다음 이제 예상한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분 예상한 거에서 제가 이제 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이상민님이 이상민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상해 주셨던 거랑 이제 비슷해서 그 부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매매 전략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 그 부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좀 설명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주고요. 이 600원까지 한 번에 다이렉트로, 아까 0.3달러에서 저항 안 맞고 여기서 눌러주고 바로 한 번에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600원에서 한번 조정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파를 지금 만약에 이걸 이제 그냥 그대로 파동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이제 1파, 2파, 뭐 3파, 4파, 5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큰 그림에서
2017년도 패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봤었죠. 지금 1파, 2파, 3파, 4파, 죄송합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봤고, 지금 이제 이 부분, 잠깐만요.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여기서 이제 한번 돌파하고 눌러주는, 이거는 이제 1파로 체크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체크를 안 했고,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분이 이 전고점을 그냥 돌파하는 걸로 그렸어요. 지난번에 이제 이상민 님도 이제 똑같은 의견 주셨었거든요. 뭐냐면, 이 3.2달러, 이 3.5달러, 이 라인을 여기서 이제 저항 맞고 눌러주는 게 아니라, 이 1파 고점이 3달러에서 끝나고 눌러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그냥 바로 돌파해서, 지난번에 이제 이상민 님도 그랬죠. 만약에 자기가 본인이 세력이라면, 오히려 지난 전고점을 한 번에 돌파시켜서 7달러, 8달러까지 그냥 올린 다음에 조정을 주더라도 지난 전고점까지 조정을 안 주는, 그래서 지난 전고점에서 매도한 사람들이 다시 매수를 못 하게끔 만들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뭐 15달러 이상 3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차트를 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만약에 이렇게 진행됐을 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저는 하는 게 좀 합리적일까,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전고점에서 제가 이제 전고점에서 한 30% 정도는 매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30% 정도가 매도가 됐는데, 만약 그냥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쫓아가서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성향이 쫓아가서 나는 매수를 하는 그런 성향이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전고점에서도 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한 이 물량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전고점에서 다시 조정을 줘서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대로 뭐 한 2달러라든가 1.5달러까지 조정을 주면, 그때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사거나 아니면 그냥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거나, 이건 이제 개인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눌러주지 않고 전고점에서 그냥 돌파시켜서 이와 같이 형태로 진행이 됐을 때 어떤 전략이 좀 합리적일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그냥 돌파가 돼서 뭐 한 9달러까지 이와 같이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는 분할로 나머지 물량들을 좀 정리해 주는 게 맞다. 뭐 무슨 얘기냐면, 30% 매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5달러, 6달러, 7달러, 8달러, 9달러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분할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5%든 10%씩 물량을 매도를 해주고요. 그렇게 매도가 분할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1파 상승이 그냥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제 2파 조정을 주고 다시 3파가 만들어질 건데, 2파 조정을 줄 때, 그 2파 조정을 줄 때 분할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재매수하면 그 나머지 물량을 현금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매도를 하고, 우리가 원래 홀딩하려고 그 재매수해서 전고점에서 매도하고 밑에서 재매수하려고 했던 물량이 있었잖아요. 그 물량을 다시 이제 여기 어떻게 보면 본전에 매수를 하는 게 되겠죠. 약간 손해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분할 매도한 부분에서 다시 이제 수익을 취하고, 여기서 이제 재매수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5달러, 6달러, 7달러, 8달러, 여기 이제 이 체크한 대로 9달러까지 올라오면서 만약에 10%씩 매도가 됐다라고, 뭐 5%든 10%든 그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매도가 됐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매도된 금액을 다시 이렇게 눌러줘서 전고점 뭐 3.5달러, 뭐 4달러에서 재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평균적으로 한 뭐 7달러, 8달러 이 사이 정도가 매도가 된 걸로 체크가 될 거고, 평균 매도 가격이요. 나머지 부분. 그 7달러에서 매도가 된 금액을 4달러에서만 매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가 여기서 원래 전고에서 매도하고 동일 개수를 매수한 다음에 나머지 현금화해서 빼려고 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아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투자한 원금을 넘어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억 원어치를 XRP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전고만 가도 10배가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고 10배 상승해서 내가 30%를 매도한다 라고 하면, 그 30%가 1억이 이제 10억이 되는 상태에서 3억이 매도가 되는 거죠. 3억이 매도가 되는 거고, 전고에서 이제 매도됐던 부분을 다시 내려왔을 때 매수해서 내가 투자한 원금 플러스 알파를 저희가 인출을 하자. 아예 이거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완전 빼내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이제 분할 매도를 하게 되면 똑같이 우리가 이 투자했던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했던 그 금액을 저는 현금할 수 있다. 그리고 물량은 동일 물량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다시 여기서 이제 물량을 다시 그대로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 확보한 물량을 가지고 그 이후에 추가로 이 9달러를 넘어가서 뭐 10달러, 9달러 이상부터요 다시 분할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될 확률에 대해서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전고에서 조정받는 또는 이분이 보고 있는 전고를 그냥 돌파하고 지난번에 이상민님 의견처럼요 전고를 돌파하고 뭐 7달러든 8달러든 9달러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조정을 주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물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저는 동일한 물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마지막 3파까지 목표치까지 그 동일한 물량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리플 차트를 잠깐 이제 라라라님이 의견 주신 부분과 같이 이제 보고 설명을 리플 차트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 라라라님 의견이 뭐냐면 비트코인 움직임이 지금 이제 2017년도 3월달 이 움직임이요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조정을 줬던 부분 그리고 현재 이 모습을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2017년도 3월달 비트코인 조정 줬던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조정 줬던 모습 이게 동일한 형태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물론 지금 보면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지금 비트코인 조정 받을 때 2017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 리플이 장기 평선 돌파해서 안착을 했어요. 안착하고 장대 양봉 만들어주고 한번 눌렀습니다. 눌러준 이후에 그 다음에 눌러줄 때 비트코인은 상승해 나갔어요. 상승해 나가고 비트코인 상승하면서 다시 리플도 같이 이렇게 상승 슈팅이 나왔습니다. 채널 중반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다르죠. 약간 이 비트코인 조정받은 거는 뭐 같은 형태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날짜는 다릅니다. 훨씬 더 길게 진행됐고 조정 형태는 이제 비슷한 형태라고 본다라고 하면 5파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제 리플 위치가 다른데 결국 이제 리플 위치가 지금 그럼 어디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 지금 아까 이제 이 조정 받았던 위치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리플은 이미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눌러주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모습대로 됐다라고 하면 여기니까 잠깐만요. 예. 여기니까요. 지금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 장기평선 돌파하고 눌러주는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치는 다릅니다. 지금 이제 밑에 장기평선뿐만 아니라 이 단기평선까지 해서 완전 이제 역별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저는 이제 결국에 이것도 동일하게 만약에 진행을 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급등을 해서 여기서 올라와 줍니다. 지금 2017년도 모습처럼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리플 위치가 여기에 와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 0.35달러 0.35달러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이제 안착을 해주게 되면 결국에 올라왔다가 눌러줘서 안착한 거나 그냥 올라와서 여기서 안착한 거나 동일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양만 다른 거지 결국 위치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결국 리플 위치는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이 동일하게 장기 평선 위에 리플이 세팅이 된다 라고 하면 아까 이제 이 위치와 여기서 이렇게 조정받고 여기 있는 위치와요 지금 이제 이렇게 있는 위치와 동일한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리플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와 리플 차트 같이 비교해서 라라라님 이제 의견을 주셔서 같이 봤고 차트는 이제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Q&A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에린 스미스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볼게요. 에린 스미스님이 이제 비트코인하고 리플 이야기를 이제 에린 스미스님 쭉 글을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이제 에린 스미스님은 리플, 스텔라 루멘, 에이다 이런 종목들이 좀 주도하는 장이 될 거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좀 0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유가 비트코인은 이제 중국과 미국의 대결 구조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중국, 리플은 이제 미국
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둘이 경쟁하며 가격을 올리면 엄청난 가격 상승이 발생하는데, 그동안 비트코인 세력이 리플 가격을 누르면서 비트가 답이다, 알트장 없다면서 비트만 독주를 해온 곳이다. 비트코인의 발목을 잡는 건 미국 월가 금융권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너무 많이 사도 뱅크런 및 위안화 붕괴, 금융위기, 외환위기 등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죠. 중국 내 이러한 것들을 우회적으로 미국이 발생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었고, 근데 그래서 이제 일단 에린 스미스님은 비트코인은 뭐 100만 달러 못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셨고, 비트코인은 패권 전장에서 미국이 이제 이긴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0으로 이제 갈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에린 스미스님처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완전 반대로 리플 스캠, 뭐 스텔라 스캠이다, 뭐 트론 스캠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에이다드 스캠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결국에 이제 시장에서 남는 거는 비트코인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만 매수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저는 사실 비트코인이 중국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도 확실한 어떤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다 예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중국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를, 뭐 예전에 2017년도에 비트코인 그 중국에서 이제 거래량이 많았던 거를 가지고 비트코인은 중국이 채굴도 많이 하고 중국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번에 지난번에 리플님이 의견 주셨는데, 그 리치 리스트를 쭉 보면 올해 초부터 해서 리치 리스트에서 비트코인 지갑들이 굉장히 이제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을 1000개 단위로 쪼갠다거나, 아니면 뭐 8000개 단위로 비트코인을 나눠서 분산해서 보관한다거나, 10,000개 단위로 나눠서 보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유독 많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세력들,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뭐 금융기관들, 저는 이제 뭐 피델리티라든가 뭐 JP모건, 이런 금융기관들이 올해부터 그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그 커스터디 서비스에서 약간 분산 차원에서 지갑을 그런 식으로 쪼개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물론 이것도 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을 충분히 저는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뭐 중국도 보유하고 있겠지만 미국도 어느 정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고,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하고 리플, 이더리움 저는 같이 갈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치우치기보다는 비트, 이더, 리플, 이 세 종목을 일정 부분 홀딩 물량을 지켜가면서, 내가 아무리 비트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 리플도 조금 담으시고, 뭐 5%씩이라도 담으시고요. 내가 아무리 리플이 좋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내 포트폴리오에 최소 5%에서 뭐 10%씩은 담아 두는 게 우리가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꿈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 볼게요. 이장님 궁금한 게요, 리플 대상승이 올 때 신규 자본도 들어올 때를 가정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에린 스미스님이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신규 자금 안 들어와도 이미 세력이 혼자 자금력으로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관건은 세력이 급등시킬 때 개미들 매도량이 너무 많으면 못 올린다는 거예요. 신규 자금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달리 보면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오히려 급등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늦게 돈 냄새 맡고 새로 들어온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돈 넣었다가 수익 나면 팔기 바쁘니까 오히려 급상승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팔지 않고 계속 홀딩해주면 방해가 안 되는데, 과연 2배, 3배 올랐는데 그들이 안 팔까요? 세력이 지금 흔드는 이유는 급상승 때 이익 보고 팔 사람들을 미리 털어내는 것입니다. 본격 급상승 때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세력은 존버만 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존버는 안 파니까요. 이렇게 징그럽게 흔들었는데도 안 판 존버는 급상승 때도 쉽게 안 팔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에린 스미스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고, 제가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그때 중국 뭐 시진핑 이슈로 이야기하면서 40%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거는 뉴스에 이제 갖다 붙인 거라고 항상 보고 있는데, 40% 넘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때, 그때 비트코인 상승을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끌어올린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리플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큰 비트코인도 그렇게 40% 상승을 이틀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자신들이 맘만 먹으면.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리플도 언제든지 40~50% 상승을 충분히 신규 자금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신규 자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떠넘기는 그런 작용을 할 거라고 봐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알트코인들 펌핑을 시켜서 충분히 알트코인들 올려놓은 상태에서 2017년도 4월달, 5월달에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때 오히려 이더리움 40만원, 그리고 리플을 700원, 800원, 그리고 이제 500원에 리플을 다 떠넘깁니다. 세력들이. 세력들은 리플 10원에 매집했던 리플 물량을, 그리고 만원에 매집했던 이더리움 물량을 이더리움 40만원, 30만원에 매도하고요. 리플 같은 경우 500원부터 900원에 개인들한테 떠넘긴다는 거죠. 오히려 그 신규 자금은 나중에 비트코인을 끌어올리는 저는 총알로 쓸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자들한테 자신들 알트코인 물량을 떠넘기고, 저점에서 매집한 알트코인 물량을 떠넘기고 비트코인 그 총알을 확보한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다시 전고점을 뛰어넘는 그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비트코인 10만 달러, 20만 달러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상승을 알트코인들 매도한 금액을 가지고 저는 추가적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야옹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트레이딩뷰에서 XRP 시총 차트를 보면 어제 거래량이 100억 개로 역대급이었던 걸로 생각하면 바닥이 맞는 것 같은데, 세력도 원하는 만큼 리플을 확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비트코인이 역헤드 숄더 모양이면 리플도 한 번 더 내려갈지 모르겠네요.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렇게 써주셨고, 여러분들 의견을 주셨습니다. 막걸리 17년사님은 194원에서 이제 220원, 온리플님은 230원에서 235원, 여왕벌리 200원에 매수 걸어놨다 이렇게 써주는데,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질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 내려오고 그냥 갈 수 있는 겁니다. 안 내려오고, 어제 이제 박빌브님이 그 리플 차트 의견 그려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미 저점을 깨고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분이 그 그린 이 차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잠깐 여기 보시면 지난 저점을 깨고 내려와서 지금 이제 0.2달러 위, 한 0.21달러, 그래서 거의 이 정도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리플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고 한 번 정도 다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오른쪽 팔 만들기 전에 제가 오른쪽 어깨 끝자락에서 한번 흔드는 모습 나오고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약간 흔드는, 한번 마지막으로 돌파가 되기 전에 눌러주고 상승해주는 이런 모습은 나올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또 지난번 240원까지였나요? 거기를 깨면서 내리는 모습은 확률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좀 예상해 주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라고 봐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차트를 잠깐 보면 지금 이제 야옹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거래량이 굉장히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XRP 지금 잠깐만요. 예. XRP 이제 시총 차트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어제 이렇게 지난번 이렇게 저점 찍고 올라올 때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거래량 터진 게 얼마나 많은 거래량이냐면 2017년도 말에 그때 그 3.2달러, 5달러 이 전고점 올라올 때 나왔던 거래량, 이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 결국에 이제 어제 저점 깨고 내려오면서 엊그저께였네요.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XRP에 대해서 확신 못하는 사람들이 이 XRP를 던지고, 그 던진 물량들을 이걸 이제 믿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라든가 큰 손들이 이 물량을 다 받아서 갔다. 그래서 이제 손바뀜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야옹님 의견 주신 것까지 봤고요. 다음으로 WBR 4BI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요즘 증가된 TPS와 관련 리플사 엔지니어의 최근 말인데, 누군가가 XRP 레저 안에서 쓸모없는 스팸 IOU를 다수 발생시키고 있지만 레저는 문제없이 잘 작동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스팸 TPS의 증가가 말씀하신 사이트에 반영되어 약간의 왜곡을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이런 현상이 XRP 레저의 부하 테스트라면 좋겠다라는 절실한 희망은 있으나, 설사 그렇다고 해도 XRP 가격과 리플사의 기업적 성과가 분리되어 철저히 따로 노는 상황이고, 증가된 TPS 이후 가격 폭락 과정에서 이런 것 또한 시장에서 투자자의 판단을 교란하기 위한 어떤 함정 같은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되 다소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지금 이제 WBR4BI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은 뭐냐면, 어제 이 사이트 봤잖아요. 이 사이트에서 실제 이제 공정 가치가 또 올랐네요. 0.974달러 이렇게 이제 올랐는데,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트랜잭션을 약간 의도적으로 스팸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거라고 하면 이 공정 가치가 약간 왜곡됐을 수도 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XRP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알트코인들도 쭉 있어요. 쭉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트코인을 뭐 30위권 안에 있는 알트코인을 선택을 하실 때 그래도 이왕 어떤 내가 가치 판단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제 이 사이트에서 참고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알트코인이 이게 이제 적정가 대비해서 싼지 안 싼지, 이 FB분의 P 값이 이게 낮으면 적정 가치보다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리플 같은 경우 이제 0.23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 이더리움 0.77로 상대적으로 보면 XRP가 그만큼 이제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코인 0.2, 바이낸스 코인도 실제 지금 가격보다, 실제 가격은 아니고요, 적정 가치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다, 5분의 1 가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체인링크도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이제 이게 무조건 싸다고 해서 아까 그 WBR4BI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 공정 가치 대비해서 싸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실제 어떤 트랜잭션이라든가 이쪽에서 계산한 어떤 통계를 낸 그 계산값대로 계산했을 때, 이거는 어찌됐든 같은 잣대를 두고 각 알트코인들을 이제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가격이 이제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좀 어떤 알트코인을 선택할지 좀 선택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하나만 든다라고 하면 그 거래소 코인 중에 바이낸스 코인하고요, 후오비 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이제 거래소 코인인데, 내가 만약에 거래소 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다, 어떤 거래소 코인에 투자를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런 고민이 많이 든다라고 하면, 뭐 거래소 코인 판단 기준을 동일하게 책정을 했을 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차트를 참고한다라고 하면, 후오비 같은 경우는 0.9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는 0.2예요. 그러면 이 절대 금액으로는 바이낸스가 지금 15불이고 지금 가격이요, 후오비는 이제 2.2달러입니다. 2.2달러인데 같은 어떤 영역을 담당하는 이런 바이낸스 코인과 후오비 코인을 비교해 봤을 때, 그 후오비 코인보다는 이 금액 자체는 싸지만, 2.2달러로 싸지만, 이렇게 가치 기준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바이낸스 코인이 좀 더 매수하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이 사이트를 이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WBR4BI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일단 이런 왜곡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는 그냥 참고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머니마니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리플사에서 엑스래핏을 ODL로 바꿨을 때 저는 빵형이 개미들 보고 이제 다 왔으니 호들로 받아들였어요. 들고 가란 거구나 하고, 이번 달 용돈은 포기, 리플이 또 샀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저도 이제 또 이렇게 머니마니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보니까 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좀 재미난 내용을 써주셔서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브라운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투자 시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펀더멘털입니다. 실체가 있고 쓰임새가 있는 자산은 시장의 평가가 박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가치를 인정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 코인도 여러 다른 코인보다 많은 호재와 튼튼한 기초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장에서 저평가 받더라도 때는 올 것입니다. 많은 악성 댓글은 오히려 부안해동 투자자들이 매도한다는 시그널이고, 우리가 매도해야 할 포지션은 시장에서의 고평가 영역입니다. 이때는 부안해동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제 매수하겠죠. 그러니까 포머들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우리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퍼드에 놀라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안해동 투자자들이 던지는 물량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시간이 지나서 옥석이 가려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내용 써주셔서 같이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두 분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라이언 린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또 재미난 내용을 써줘서 잠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못 참고 결국 이오스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 이오스 진짜 팔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오스 카메라요. 카메라 팔아 조금이나마 리플 매수 자금 마련했습니다. 어제 바로 사고 싶은 거 참느라 힘들었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결국엔 어찌됐든 이오스 매도, XRP 매수입니다. 예, 이렇게 써주셨고,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스트지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으로 바빠 한동안 차트를 못 보다가 보니 한바탕 태풍이 몰아쳤네요. 한 가지를 깨달았네요. 차트가 심리학에 기반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보고 있으면 투자자로서 마음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듯 합니다. 하지만 보지 않으니 아무리 세력이 흔들어도 영향을 받지 않네요. 혹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세력 흔들기에 버티기가 힘드신 분들은 한동안 덮어두는 것도 방법인 듯 싶네요. 이렇게 써줬고, 부동산 투자는 항상 성공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이제 그런 이유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매매가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부동산 매입한 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부동산 가서 아니면 전화로 오늘 내가 산 뭐 땅이라든가 내가 산 아파트 얼마인지 그 시세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면 그냥 시간이 충분히 지나갈 때까지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항상 성공하는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라든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HTS라든가 이런 모바일 앱을 켜서 거래소 호가창을 보면 수시로 내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제 흔들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스테지님이 써주신 내용처럼 내가 만약에 이런 거에 너무 이제 흔들리는 성향이다라고 하면 진짜 아예 앱을 꺼놓는다거나, 내가 이제 목표한 금액까지 나는 진짜 안 팔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이런 거에서 내가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 한동안 아예 앱을 안 보다가,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써주셨는데, 뉴스에서 야 비트코인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오히려 한번 내 앱을 다시 켜서 그때 매매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